감사합니다. 들립니까? 네. 어느 세미나에서나 마지막에 토론한 사람이 가장 불리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걸 뭐 발표자나 토론자가 다 해버려서 할 말이 별로 없어졌어요. 두 번째는 이건 사사로운 일이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제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토론을 하라고 그래서 어찌 긴장을 했든지 아직까지 졸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졸음을 무릅쓰고 이제 여러분께 배정된 10분 동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평소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에 맞지 않는 박세한 장군의 발표 논문을 보니까 아주 군인치고는 학자 이상하게 치밀하게 오랫동안 다방면으로 자료 수집도 많이 하시고 아주 좋은 발표문을 해주셔서 저 배울 바도 많았고 구구절절히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저를 보고 토론을 하라고 기념사업에서 지시를 하신 이상 조금 토를 달지 않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위대한 지도자고 영웅이었다. 또 하나는 조금 듣는 분에 따라서는 생각이 많이 다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조금 달리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기 극복에 관한 문제. 이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승만은 영웅이기 이전에 아주 탁월한 전략가가 아니었나. 그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승만은 1941년 아마 8월이죠. 출판된 날짜가. 자펜 인사이드 아웃을 여러분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근성을 낱낱이 예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하고 머지않아 일본은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끌지 않다가 그해 12월 미국 시간으로 7일날 진주만 기습 공격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 책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은 언제나 우리 한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오판을 했습니다. 그 오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FDR이 어떻게든지 소련군을 극동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공작을 42년 얄타 회담 때부터 끈질기게 했습니다. 이승만은 이걸 알고 그걸 못하게 국무성을 자주 드나들면서 저지하려고 했습니다만 역부족으로 못했습니다만 결국은 나중에 소련의 스파이로 밝혀진 국무성의 엘저 히스라는 루즈벨트의 특별 보좌관이 소련한테 유리하게 얄타 회담을 이끌어갔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또 거기에 관한 자세한 말씀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그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이승만과 박정희인데 발표자께서 모두에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거의 동렬해 놓고 평가를 하시는 듯한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승만이 대원소라면은 5스타 제너럴이라면은 박정희는 2스타 제너럴. 실제로 6.25 전쟁 때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사단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이승만은 시야가 넓고 식견이 탁월하고 개혁과 독립과 민주주의라는 신념이 젊었을 때부터
90평생을 사시는 동안 조금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둘째, 이승만은 미국, 일본의 지도자들을 압도하는 언변과 영어의 화술을 뛰어난 영어의 화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실례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공산주의 이념은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 이론은 그나름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그 폭력성, 파괴성 여기에는 이 미국서 돌아오신 직후에 박헌영이하고 만나가지고도 자네는 그 당시 이승만 박사가 71세고 박헌영이 48세인가 그랬죠. 그래서 자네는 왜 공산주의 이론을 믿는 건 좋은데 왜 파괴 행위를 하는가? 그것만 안 하면 내가 자네도 지지하겠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공산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반공신념 이 세 가지만을 보더라도 이승만과 박정희를 동렬에 넣는 것은 조금 이승만을 존경에 맞지 않는 여러 국민이나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아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제가 듣기로 하고요.